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3년 국가직 9급 오늘은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우리 많이 봤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잘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공주의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아시겠지만 보상 시스템입니다.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부여할 것인가? 그게 두 가지죠. 영공주의, 영공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성과주의, 성과로 줄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문제의 기억부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공주의는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고요.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를 높이는 건 성과주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니은은 X입니다. 이건 계층적 서열 구조를 확립시켜서 그걸 통해 조직 내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고요. 하지만 조직 내의 경쟁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조직 내의 경쟁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기억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앨리슨 모형은 이름을 다 외워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형 3번이라고 얘기한다면 조직의 상위층에서 다양한 개인의 목표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관료정치의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료정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책의 결정이 준해결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회사 모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되는 모형 두 번째, 바로 조직 과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판단을 한다. 요거는 앨리슨 모형 1번, 합리적 행위자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의 정도,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낮은 것. 이게 각자 개별적인 목표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타협과 호의를 거쳐서 사협과 갈등을 통한 타협 그리고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관료정치 모형의 특징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맞는 선지고요. 국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인데 그러지 않고 완전 독립적이진 않지만 반독립적인 느슨한 하위 조직들이 연결된 집합체. 이 표현이 회사 모형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회사 모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조직 과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10번 정리했고요. 1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틀렸었어요. 실제 23년 국가직 9급 문제 중에서는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바로 이 제니스의 집단 사고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웬만큼 다 아시죠? 제가 집단 사고에 반대되는 표현이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집단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봤을 때. 집단 지성은 토론, 대화, 타협,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집단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왔을 때. 그래서 집단 사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린 선지고요. 2번, 집단 사고는 집단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 설명한다고 했죠. 침묵조차도 합의라고 생각하는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집단적 합의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자기 검열.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은 절대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이런 게 있으면 집단의 의사결정에 내용을 뜯어보지 않고 무조건 이게 바람직한 결정으로 간주해버리는 아주 비합리적인 사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집단 사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틀린 선지는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집단 사고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물어봤죠? 구조적 상황론 나와 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구조적 상황이 그렇잖아요. 환경적인 맥락에 따라 조직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조직보다는 유기적 구조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구조적 상황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략적 선택이론,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도 환경에 따른 관리자의 지각으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요게 결정론 시각이라면 요게 임의론 시각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조직 이론 나왔으면 항상 결정론, 임의론, 개별 조직, 조직군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구조적 상황론은 여기,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론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래 비용 이론 여기 들어가죠. 결정론의 조직군.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조직 내부의 거래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테니까 내부 조직화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직군 생태학이론 마찬가지로 여기입니다.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죠. 조직 안에 있는 하나의 개체가 환경 맥락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만약에 환경이 그 변화를 인정하면 계속 살아남는 거지만 환경이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도태됩니다. 적자생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 한 개체가 일단 변화를 하잖아요. 그 변이가 우연한 것만 나타나느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되느냐? 우연한 변화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변이를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요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12번 우리 문제의 정답이 현재 4번인 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실 조직이론 관련된 기초 선지들이 있는데 그 기출 선지들이 사실 문제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선지로 내용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12번 문제는 그 내용을 되게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눈여겨서 선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은 1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3번부터 내일 만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안녕.